안녕하세요. 자, 오늘 현대모비스에 대해 보내주신 자료들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상황하고 또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 문제,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현대모비스가 단순히 부품 회사가 아니라 그룹 전체 미래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정책 변화, 또 그룹 내부의 그 복잡한 지배구조 이슈, 이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좀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미국 시장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기회 요인으로 자료에 AMPC, 이게 딱 보이네요. 첨단 제조 세액 공제. 이게 뭔가요? 네, AMPC, 이게 뭐냐 하면 미국 안에서 배터리셀이나 모듈 같은 걸 만들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현대모비스한테는 이게 아주 큰 기회죠. 아, 세금 혜택이군요. 그렇죠. 지금 조지아랑 엘라베마 공장에서 BSA, 그러니까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를 양산 중이거든요. 자동차에 딱 맞게 배터리 패키징 하는 거요. 네네. 거기서 특히 배터리 모듈 생산하는 걸로 세액공제 혜택을 아주 크게 받을 걸로 보입니다. 분석가들 보면 올해 한 1,800억 원 정도, 그걸 시작으로 2026년쯤 되면 연간 4천억 원 이상 수익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와, 4천억 원이요. 엄청났네요. 근데 자료 보니까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도전 요인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가장 큰 게 그거죠. 9월 말에 끝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최대 $7,500 세액공제 이거요. 아, 그 보조금 종료. 네, 이게 없어지면 사실상 전기차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좀 줄 수 있겠죠. 그럼 완성차 업체들은 또 비용 줄이려고 부품 단가 낮추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원가 부담이 커지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AMPC로 벌어들이는 돈의 상당 부분이 이런 비용 압박 때문에 좀 상쇄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북미 쪽에서도 가격 올리기보다는 판촉 강화로 간다고 했고요. 게다가 최근에 한국산 부품 관세 25% 부과하는 거 유예되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고, 또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부품들, 여기에도 나중에 관세 붙을 수 있다는 것도 여전히 위험 요인이죠. 그러니까 AMPC 혜택만 보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 보조금 폐지 여파나 단가 압박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같이 봐야 균형이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미국 시장 얘기도 중요하지만 역시 현대모비스 하면 그룹 내에서의 역할, 이걸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료들을 보면 그룹 전체 그림에서 현대모비스 위치가 아주 독특하다고요. 네, 아주 중요하죠.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보면 그 유명한 순환출자 구조 있잖아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 갖고, 현대차가 기아 지분 갖고, 기아가 다시 현대모비스 지분 갖는 이 고리요. 아, 그 순환출자고리. 네. 그 고리에 거의 정점에 현대모비스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 체제를 이제 확실히 구축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에서도 제일 중요한 열쇠를 준 회사예요. 열쇠를 쥐고 있다. 근데 정작 정의선 회장의 직접 지분율은 0.3%밖에 안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0.3%.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경영권을 가지려면 어떻게든 현대모비스 지분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현대글로비스랑 합병하려다가 무산된 적도 있었잖아요. 2018년이었나요? 네, 맞아요. 그때 주주들 반대가 심해서 무산됐었죠. 그 외에도 현대모비스를 좀 쪼개서 분할해서 지분을 맞교환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정 회장이 직접 돈으로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법 개정안 통과된 게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그게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돼서요. 앞으로는 예전처럼 주주들한테 좀 불리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부 증권사, SK증권 같은 데서는 오히려 이런 변화가 현대모비스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주주 가치를 더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으니까요. 아, 주주들 목소리가 더 커졌다, 이 얘기군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변수가 등장해요. 바로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 갑자기 로봇 회사가 왜 중요해지는 거죠?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로봇 기술 자체, 이게 현대모비스의 미래 먹거리,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사업적인 측면이고요. 네, 미래 기술이죠. 두 번째가 훨씬 더 현실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나중에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해서 아주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면요. 네.
그 돈이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 확보하는 데 쓰이거나 혹은 상속세 재원으로 쓰일 수 있는 결정적인 실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탄이요? 아니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되길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좀 많이 보는 데는 최대 30조 원까지도 예상하더라고요. 30조요? 네. 만약 진짜 그렇게 된다면 정 회장이 가진 지분 가치만 해도 거의 6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자체도 이 회사 지분을 한 11%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가 오르면 현대모비스 기업 가치에도 당연히 좋은 영향을 주겠죠. 여러모로 중요한 회사입니다. 와, 30조 원이면 정말 그룹 전체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변수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 현대모비스는 지금 미국 시장의 정책 변화라는 파도도 넘어야 하고 동시에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거의 태풍의 눈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정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AMPC 효과를 잘 살려서 수익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좀 더 길게 보면 현대모비스의 실적이나 주가 흐름 자체가 정의선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 전략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다. 이 점을 꼭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어떻게 보면 예상 밖의 변수가 또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이 현대모비스의 기업 가치나 주가가 단순히 실적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지배구조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과연 현대모비스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일 때 가장 이상적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는 재미있는 생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